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4기 기초튼튼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1강 명리학 개론, 명리학과 현대과학의 조우입니다. 자,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1강을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즉시공에서 색은 형상, 물질, 현상 세계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듣고 보고 뜯고 만질 수 있는 물질화된 모든 존재들을 색이라고 합니다. 색이 즉 공이다라는 말이 색즉시공인데 그것은 곧 공이다.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고 고정된 어떤 특별한 성격, 고정된 성질 그게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는 실제로는 변화무쌍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적 요소나 영성학적 요소에서는 아주 쉬운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공이 색이 되는 과정은요. 프로그램 작업에서 컴파일 같은 겁니다. 요즘 공학도들한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색즉시공, 공즉시색은요,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굳히기를 해가지고, 그 굳히기 하는 거를 컴파일, 빌드, 렌더링, 내보내기, 익스포트, 이거 컴퓨터 좀만 다루시는 분들은 이 중에 뭐 하나는 들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요, 굳히기 전에는요, 이렇게도 편집할 수 있고, 저렇게도 편집할 수 있고, 스토리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세계. 이게 일종의 색즉시공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천 소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색은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물질 현실화시킨 것이 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이거 역시도 바로 음양론적 요소인 거예요. 음양은 반드시 상보 구조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음이 없어지면 양도 없어지고 양이 없어지면 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인 색의 세계에서 난 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려면 색이라는 세계는 수정이 안 되고요. 이미 컴파일, 빌드, 렌더링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공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 원천 소스 단계에서. 근데 이 공이라는 세계가 뭐하고 연결됐냐면 이게 이제 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의 의식, 관념,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세계. 즉,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더 큰 배우의 세계.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 규칙이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회로도를 열어보는 것과 같아서 그럼 이거를 건드리면 현실계에서 요것이 반응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현실계에서 요거를 건들게 되면은 공의 세계에서는 요것이 또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런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연결돼 있다. 자, 이거를 제가 세 개의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색, 물질화되는 현실과 공, 색의 배후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종의 미지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세 개의 철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학계에서는요. 바딤 젤란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영성계에서는 제법 베스트셀러 서적을 시리즈로 내셨습니다. 과학자가 쓴 영성책, 이 세상이 어떤 법칙과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가능태의 공간이 바로 불교 철학의 색즉시공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신의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의 배후에는 가능태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가능태에서는 일루 가는 나도 있고 절루 가는 나도 있고 뭐 다양한 나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자역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평행우주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이 가능태 공간은 우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의식과 관념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가능태의 공간에서 운명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실은 너의 의식 공간에서 원인이 돼서 이것이 현실로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꾸러 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의 의식 공간을 바꾸는 거는 그보다는 비교적 쉽다라는 거죠. 이 가능태, 모든 가능한 현실 시나리오가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인 에너지장, 고정된 실체가 없고 다차원의 시나리오하고 존재하고 있다. 의도와 파동이 가능태 중 하나를 현실화한다. 현실은 내가 선택한 가능성의 현현이다. 다음,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색즉시고 공조시색.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고 잠재성과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장이다. 무자성, 고정된 본질 없이 변화하는 상호 연기, 상호 인연관계를 갖고 있다. 연기, 서로 연관되어 있다. 기운이. 인식과 마음작용이 색,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능태에서 네가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식과 마음작용을 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세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실은 마음의 투영, 마음은 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투영이다. 실체는 마음의 인식작용이다. 즉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 이거를 명리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복.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주는 거, 헌신적으로. 사람들이 막 나를 꽁으로 도와주는 거. 이거 인복이라 그러죠. 인복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인복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복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주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미워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미워할 때 내 마음이 투영시킨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미워하고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우주가 나를 하찮게 생각한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 현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고 실체는 마음의 인식작용이에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명리학을 배워서 어쩔 건데 라는 얘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세상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거시세계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세계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시세계의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다른 법칙이 작동을 하고 있더라. 양자 단위의 세계에서는 그 규칙이 다르더라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양자의 세계는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실체는 관측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입자와 파동에서 입자는 세계의 세계고 색, 현실화된 거, 굳혀진 거. 파동은 공의 세계입니다. 굳혀지지 않은 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현재 편집 중인 프로그램. 저는 이거를 요걸로 비유를 해요. 우리 전통 놀이 중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에 비유를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마구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이야 재밌게 놀자 하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탁 그 순간에 막 팔딱팔딱 뛰던 모든 가능성의 그 파동들이 갑자기 딱 입자, 형상화 돼가지고 촥 안 걸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쳐다볼 땐 물질화되어 있는데 이게 안 쳐다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땐 걔네들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뭔가의 가능성의 에너지 상태로만 존재를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 이중성은
딱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똑같다. 우리가 관찰을 하면 물질화, 형상화되는데 관찰하지 않았더니 얘가 물질과 형상의 특성을 띠지 않고 파동으로 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은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하고 있고 수정이 매우 쉽다. 뭐 이런 형태. 자, 이 세 가지 과학, 양자역학, 불교의 반야심경, 영성학의 가능태의 공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관점에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의 생각, 사념, 정신, 의식도 모두 에너지이고 이것이 물질화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생각이 물질화된 게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물질화된 세상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현실의 물질계를 다르게 만들어내죠. 이 세상은 마치 3D 프린터 같은 장치가 나의 생각의 정보를 받아서 이 물질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주는 뭐야? 기초 설계도, 기초 계획서, 기초 공정. 근데 디테일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이라는 물질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 세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자, 사주는 타고난 에너지 기호표이고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삶을 살아갈지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가 오늘 1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주 공부와 의식 에너지 현실 창조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모두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특정한 경험과 배움을 설계한 뒤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의 세계에서 세계로 우리가 지금 물질화돼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삶의 계획성, 즉 지구별 체험 로드맵이 이거를 사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우리의 기둥을 알려주는 요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왔는가에 대한 계획서를 엿보고 있는 거죠. 사주는 단지 운명의 예언이 아닙니다. 사주는 운명이 시작되는 환경과 흐름을 알려주는 에너지 설계도.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사주는 운명이 시작되는 환경과 흐름을 알려주는 에너지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주를 결과표로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우리의 결과를 알려주는 예언서로 판단하는데 결과를 알려주는 예언서라는 개념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삶을 바둥바둥거리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넌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사주는 그렇게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환경은 이렇게 설정돼 있고 너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들을 만나게 될 거야. 자,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의 시작의 환경을 말해주는 거지 어떻게 살든 넌 이렇게 될 거고 이미 그거 다 이렇게 돼버렸다. 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무슨 복도 없고 무슨 복도 없고 뭐도 안 될 거고 넌 어차피 무인성이라서 공부해봤자 넌 소용도 없을 거고 넌 무식상이라서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하고 넌 어차피 무관성이라서 결혼도 못하고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만나봤자 다 이상한 놈들 나타날 거고 그거는 예언서적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그냥 이게 이제 낮은 수준의 의식에서는 도움이 돼. 그러면 자기의 삶이 괴로운 게 아유 남편 복이 원래 나는 선천적으로 안 타고났는가 보다. 아유 포기하자.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럼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평생 어차피 나는 남편 복이 없으니 어차피 밥을 잘 차려주나 밥을 못 차려주나 어차피 남편 복 없는데 내가 왜 차려줘. 뭐 이렇게 살 거야. 잠깐 삶이 편해질지는 몰라도 운명을 망칩니다. 운명을 망쳐요. 그래서 사실 사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학교 졸업식 때 성적표를 나눠주는 그 성적표가 아니고요. 학교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 앞으로의 대학생활 4년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학교 교칙, 우리 학교 회칙, 각 과별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될 겁니다를 알려주는 거와 같은 거야.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표 같은 거야. 졸업할 때 너 빵점 너 1등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펼쳐질 삶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유리하겠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사주는 고정된 미래가 아닌 의식의 안내지도다. 사주를 통해 인생의 큰 방향, 의미, 과제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식의 수준과 삶의 태도,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대략적인 방향과 목적, 계획, 환경, 나의 취지, 이번 삶에서 내가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에게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잖아. 왜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가? 사주는 삶의 원형을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주 공부를 통해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실을 재해석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관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영성과 명의에 더 큰 사유를 덮어씌운 의식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우리는 사주를 통해 운명의 유도자 또는 우리는 운명의 에디터가 될 수 있다.